네,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서울 자율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소 대상이 된 자사고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네, 오늘 서울 자사고 결과까지 나오면서 올해 평가 대상 24개 자사고 중 11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제 관심은 최종 결정권을 쥔 교육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굵직한 결론이 내려졌어요. 물론 이제 전주 상산고나 부산 해운대고 여러 자사고에 이제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인데 일단 오늘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시켜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네. 또 이 문재인 대통령도 자사고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내용을 또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진보 정권 하에서는 자사고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 사실은 진보 교육감들은 전면 폐지를 다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갑자기 가진 못할 것이고 올해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이 재지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24개 학교 가운데 지금 11개가 지금 탈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원래 좀 그동안은 세간에서 떠돌았던 그런 정도 수준에서 탈락이 이루어진 거죠. 예. 이렇게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서열화 우려 때문에 평가 세부 사항이 비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에 조희영 교육감이 저희 뉴스워치를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 평가 기준에 대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3개나 되는데 어쨌든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른바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지만 평가는 그 자체가 평가입니다. 평가는 그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이었고요.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이제 학교 운영 이 부분 크게 두 측면에서 이제 평가를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터무니없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략 이제 그 정량 평가 항목이 한 15가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 평가라 그러죠. 그게 한 10가지. 그다음에 정성, 정량이 결합되어 있는 항목이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객관성을 갖추긴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일정 비율을 탈락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사고 관련 단체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정성평가가 결국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점수를 보게 되면 전체 점수의 한 57점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중에는 물론 이제 정량과 정성이 섞여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개 항목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성평가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주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점수가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들리는 내용 중에 보니까요. 이번에 재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 중에서는 지난번 평가에서 좀 탈락했던 학교가 좀 다수 포함됐다. 이런 내용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이제 한번 2014년에 평가를 한번 했고 5년 만에 이제 2019년에 이제 올해 한 건데 사실은 평가 기준이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탈락했던 학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번에 포함이 됐고, 한개 학교, 그러니까 그 한대 부속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경우만 사실은 이제 올해 추가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 자체가
자기적으로 뭐 5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뭐 이제 문제 제기하는 측에서는 좀 주관적인 게 많이 작용했을 거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예. 2014년 당시에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그때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교육부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네, 그 역사를 그렇습니다. 되짚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들입니다. 그래서 예, 예. 이분들은 이제 자사고 폐지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평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예,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재지정 취소를 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했는데 예. 그때 정부는 보수 정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월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었고 예.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결국은 이 동의를 안 해준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대부분 다 살아났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거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 또 이제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실은 이제 이 자사고 기본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 이제까지 많은 평가가 있었는데 5년 예. 단위로 실제로 그 평가 결과 재지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는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 뒤에서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이제 청문회도 비슷한 걸 또 해야 된다고 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의 결정이 동의냐 부동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건 뒤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으면 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 내용을 또 보고 나니까 물론 이 전주 상산고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기준이 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네. 70점인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또 80점인데 상산고는 또 0.3점이 그렇죠. 미달돼가지고 탈락하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유독 전북교육청만 이번에 점수를 그렇습니다. 올리는 바람에 그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교육부가 지난해 이제 뭐 일종의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제시할 때는 70점을 기준으로 제시를 예. 한 거고요. 다른 지역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 70점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평가를 다 내린 겁니다. 예. 재지정 취소를 다 하고 한 건데 유독 이제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만 80점으로 점수를 올린 거예요. 예. 커트라인을 높여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주 상산고 같으면 70점 기준이라면 이번엔 통과하고도 그렇죠. 넉넉히 통과하고도 남을 정도의 네네.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예.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지역에서 많은 지금 이제 공정성 논란이 이제 불거져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자사고 공동체 연합에서도 그렇고 학교라든지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 구체적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이분들은 평가가 과연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발표하면서도 이 평가 점수라든가 이런 건 공개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해당 학교들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이제 이 밖에서 그 학교 측이라든가 또 이 학부모들은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정보 공개를 해서 그걸 다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위원들이 들어갔으며 그렇죠. 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내렸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에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을 따지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소송까지도 벌이겠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여쭙는 건데 누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평가했는지 평가위원들을 공개하게 되면 그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파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일부 교육감들의 얘기였고 네. 전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 출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그렇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의외로 굉장히 이제 사실은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개하고 나면 이제 알게 되겠으나 예.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이라든가 또 이번에 탈락한 학교들 이런 입장에서는 예. 분명히 진보 성향의 위원들이 많이 포함이 됐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감들 자체가 진보 교육감이니까 예. 자기 주변 사람들로 해서 예. 결국은 일정 방향성을 원래대로 그냥 이렇게 의도한 대로 예.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명단이 공개됐는데 예. 그 평가위원들 예. 상당수가 뭐 진보 쪽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 예. 이게 뭐 단순히 그냥 교육계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예. 예. 정치계의 공방으로 지금 이제 연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예. 네. 교육에 대한 문제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 뭐 지역구 이런 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게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요. 이 자유정사롭고 재지정이라는 것이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분위기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것을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네. 봐야 될까요? 전혀 그렇죠. 부동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오히려 전주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좀 부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그렇군요.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제시한 70점이라고 하는 그거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점수를 이제 설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10점이나 높여서 설정을 한 거고. 그래서 다른 곳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주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이제 의견이 있고요. 근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뭐 교육부의 방침대로 70점의 그 기준을 해서 지금 다 사실은 이제 재지정 탈락을 좀 시킨 상태인데 이거 모두를 과연 이제 번복을 다시 하면서 부동의를 해주고 자사고를 다 살려놓겠는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성을 생각하면 정책 방향을 생각하면 부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부분은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대부분은 동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점쳐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교육부가 동의를 해야 사실상 최종적으로 이제 취소가 확정이 되는 건데 앞으로의 취소 절차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순서가 남아 있나요? 일단 이제 청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상산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어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게 뭐 일반인들 또는 뭐 이렇게 대중적인 뭐 공익위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청문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청 당국과 그 해당 학교 측이 이제 서로 이제 약간 공방전을 벌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학교 측은 이제 평가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뭐 교육청 당국은 객관적으로 했다라고 아마 이렇게 이제 방어전을 이제 펼칠 텐데, 그 사실은 청문 절차 과정에서 재지정 철회된 결정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교육부로 올라가는 거고, 교육부에서 이제 동의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동의 가능성도 높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동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취소 확정이 된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좀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들을 모집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기존의 자사고의 틀 안에서 있던 재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이제 그 자사고 출신으로 다 인정을 좀 해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단 내년 신입생부터 이제 일반고 전형으로 이제 뽑아야 되는 바로 겁니다. 적용이 되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 재지정 문제를 빨리 지금 종결을 짓는 겁니다. 이게 너무 뒤로 갈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입학 전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빨리 결정을 이제 내린 것 그런 그 상황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뭐 학교도 반발하고 있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놓든 지금 이 상황은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건 그렇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지금 소송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진보교육단체에서는 아니 전면 폐지를 시켜야지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면 어떡하느냐. 소위 봐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전면 폐지 안 하면 우리 쪽에서 소송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자사고와 이제 그 이제 관련 학생들, 학부모들 또 이제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양쪽에서 다 환영을 못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든 아마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앞으로죠. 나머지 자사고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살아남은 자사고들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도 꽤나 골치 아픈 문제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혼란도 좀 걱정이 되지만 뭐 앞으로의 문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평가받은 자사고 이외에도 또 내년에 평가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자사고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를 이제 했다고 치자고요. 한 25개 학교 평가를 했는데 내년에도 한 절반 정도만 탈락을 시켰다. 그럼 절반 정도는 또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또 5년 뒤에 다시 또 평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예.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예. 이러면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교육부 장관이 그때 또 부동의해 줄 가능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물고 물리는 문제로 계속 지금 가는 건데 예. 정말로 이건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왜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 많이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뭐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이념을 갖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꼭 5년지대계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논란은 아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만간 또 불거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청문 절차도 남아있고 교육부의 결정도 남아있으니까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